그러니까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일하게 정유라를 만난 유일한 영상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박훈규 독립 PD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독일로 날아가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박 PD가 독일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죠. 네. 전화 인터뷰를. 왜 독일 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정유라라는 사람을 미치도록 잡고 싶다. 꼭 만나서 미치도록 인터뷰하고 싶다. 묻고 싶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소식 듣고 바로 덴마크 가서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던 그녀를 만나서 네. 묻고 싶은 걸 물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짜릿했어요. 짜릿. 예, 워낙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에 예. 좀 집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예, 예. 사전 질문을 뭐 제가 외워서 갈 정도였으니까.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짜릿감을 좀 느꼈죠. 그게 근데 법정에서 말이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휴식 기간 뭐라고 합니까? 휴정 기간. 네. 그때 진행된 한 10분 인터뷰였던 거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됐다는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만 성공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전에 2시부터 시작한 그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앞둔 그 잠깐의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도착을 하신 거예요? 네네. 공교롭게도. 다른 기자들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들어가서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정유라 주변을 에워싸듯이 서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사실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시선을 좀 맞추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라고 하는데 예. 혹시 나를 아느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제 소개를 했고요. 정유라한테. 예, 안 돼요? 아니요. 모른다고 했고. 모른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잠깐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네. 눈높이 맞춘 거죠. 네네. 그냥 바로 마이크 들이대신 거군요. 카메라랑.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 음성 녹음을 제가 수첩 밑에다 깔고 이제 적으면서 녹음을 동시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간 후배 PD가 뒤에서 그 모습들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휴대폰으로 찍은 거군요. 네네. 이제 법정 안에는 이제 카메라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시도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TV조선만이 이제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것을 나간 거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첫 공개는 박훈규 PD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무작정 들이댄 게 성공한 거네요.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나중에 그럼 그 법원 같은 데서 항의는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 어떤 항의라든가 그런 거를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네. 예. 혹은 거기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도 박훈규 PD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알 권리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뭔가 정유라의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을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날 아침 처음으로 뭐 영상을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박 PD와 인터뷰도 했고. 그게 첫 공개였습니다. 그 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인터뷰 내용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예, 이렇게 답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제 워낙 여러 번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박훈규 PD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미 뭔가 짜여진 답변을 준비된 답변을 다다다닥 쏟아내는 것 같았다. 네. 그런 얘기 하셨죠. 네네.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육성 인터뷰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부정 입학 관련해서 이제 교수들이 자기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그 관련된 교수들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학교 안 나가고 애만 키워서 네. 나는 아웃될 걸로 생각했는데 학점이 나와서 이상하더라 이렇게 답했었는데.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 그 학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유라가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지금 이제 특검에 그렇죠.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뭐 해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특검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사실 제가 한 12가지 질문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질문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질문과 정유라가 답변했던 것과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화되고 있고 기사화되고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예. 거의 지금 다 거짓말로. 다 거짓말로. 네. 결국은 짜여진 답변이었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준비된 답변. 국선 변호인 선임했다고 그날 답하지 않았어요? 박 PD한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냐고 이제 물었을 때, 예. 자기는 이제 독일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했다고 했었어요. 예. 독일 변호사 말고 이곳 덴마크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누구를 했느냐고 했을 때 법원에서 지정해 준 국선 변호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답했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예, 아주 유력한, 아주 유명한 덴마크 변호사 네네. 섭외한 걸로 나중에 알려지는 이런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는 거 보면서 어떠세요? 사실 그다지 그렇게 놀랐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나오면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준비된 답변들을 쏟아내다라는 뉘앙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예, 예. 이미 여기서 제가 가기 전에 많은 부분들을 뭐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련해서부터 많은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렇죠. 저도 일부 이대 이화여대를 취재하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거는 바로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죠. 거짓말을 왜 거짓말하세요 하고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반박하면서 반론도 재질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론을 받을 반박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할 여유가 없었죠. 10분 정도 인터뷰였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지금 데이비드 윤 인터뷰도 막 나오고 네네. 그래요. 데이비드 윤. 그날 데이비드 윤이 정유라 씨가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하지 않고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예 연락 안 된다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뭐 자기하고는 관련되기 싫어한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박훈규 PD가 그러니까 지금 19일 동안 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것들을 정유라 육성 인터뷰 말고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쭉 만나보니까 주변 인물들 조사해보니까 뭔가 공통점이랄까요? 뭘 좀 찾아내셨어요? 사실 이 지금 독일 내 프랑크푸르트 내 지역의 교민 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실제로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주재원들이 약 한 4천 명 가량이 서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예. 이 인원들을 빼놓고서는 초창기 파독 광부라든가 파독 간호사들의 교민 1세대들,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인 2세대들, 2세대. 그 다음이 이제 지금 독일 사회에서 이민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예, 예. 이 인원이 사실 프랑크 내에서 한국 교민 사회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로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예. 좁은 사회.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 교민 사회에 있다 보니까는 각각의 자기네들이 어떤 뭐 종교 활동도 하고요. 뭐 학교의 모임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유대 관계가 다 연결점이 있습니다. 예, 예. 워낙에 사이가 그 교민 사이가 촘촘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말 한마디 제보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었냐, 어디에서 나왔냐, 이렇게 항상 대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었다고 얘기도 못하지만은 취재본차에서도 저희도 말 못하지만은 예, 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그 교민 사회 이야기가 싹 퍼집니다. 싹 퍼져서 최순실한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민사회가 좁고 최순실이 그 말을 돌려보면 최순실이 교민사회, 독일 교민사회에 그만큼 인맥이 넓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제가 그곳에서 좀 취재를 하면서 최순실이가 그 독일 내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예. 이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어왔냐라고 예, 예. 했을 때 20년 가까이거든요.
20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것도 막 돈 뿌려가면서 20년. 그렇죠. 이미 데이비드 윤 씨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맺은 게 90년도 초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그 아버지부터 인연을 맺어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독일에서 그런 수많은 인맥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저희 현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내에서 뭐 최순실 때문에 먹고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가 막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거군요. 뾰족한 제보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독일이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세금만 내면은 3년 정도의 비자는 무난하게 받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한국에 오면 미공개 파일 공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취재가 좀 이뤄야 될 부분도 어느 있고요. 어느 부분에 대한 겁니까? 이제 뭐 불법 재산 부분과 부동산 부분인데 부분. 확인된 것들은 뭐 사실 있지만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한 다음에 공개 여부를 조금 다시. 예.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독립 PD와의 인터뷰였는데 저는 참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자비를 털어가면서 활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워낙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 얼마 드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일단 저희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7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되게 알뜰하게 사셨는데요. 라면만 드셨어요? 아니요, 뭐. 나름대로 또 뭐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저희는 좀 많이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게.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많은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일하게 정유라를 만난 유일한 영상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박훈규 독립 PD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독일로 날아가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박 PD가 독일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죠. 네. 전화 인터뷰를. 왜 독일 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정유라라는 사람을 미치도록 잡고 싶다. 꼭 만나서 미치도록 인터뷰하고 싶다. 묻고 싶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소식 듣고 바로 덴마크 가서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던 그녀를 만나서 휴정 기간 그때 진행된 한 10분 인터뷰였던 거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됐다는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만 성공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전에 2시부터 시작한 그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앞둔 그 잠깐의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도착을 하신 거예요? 네네. 공교롭게도. 다른 기자들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들어가서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정유라 주변을 에워싸듯이 서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사실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시선을 좀 맞추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라고 하는데 혹시 나를 아느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제 소개를 했고요. 정유라한테. 안 돼요? 아니요. 모른다고 했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곳에서. 잠깐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묻고 싶은 걸 물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짜릿했어요. 짜릿? 예, 워낙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에 좀 집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사전 질문을 뭐 제가 외워서 갈 정도였으니까.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짜릿감을 좀 느꼈죠. 그게 근데 법정에서 말이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휴식 기간 그냥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춘 거죠. 그냥 바로 마이크 들이대신 거군요. 카메라랑. 많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 음성 녹음을 제가 수첩 밑에다 깔고 적으면서 녹음을 동시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간 후배 PD가 뒤에서 그 모습들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휴대폰으로 찍은 거군요. 네네. 이제 법정 안에는 이제 카메라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시도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TV조선만이 이제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것을 나간 거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첫 공개는
사전 질문을 뭐 제가 외워서 갈 정도였으니까. 이 친구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짜릿감을 좀 느꼈죠. 그게 근데 법정에서 말이죠.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휴식 기간 뭐라고 합니까? 휴정 기간. 네. 그때 진행된 한 10분 인터뷰였던 거죠.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체포됐다는 게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PD만 성공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전에 2시부터 시작한 그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앞둔 그 잠깐의 한 10분 정도 이제 휴정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도착을 하신 거예요? 네네. 공교롭게도. 다른 기자들은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렇죠. 예. 들어가서 이미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정유라 주변을 에워싸듯이 서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은 사실 좀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박 PD와 인터뷰도 했고. 그게 첫 공개였습니다. 그 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인터뷰 내용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누군지 사실상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건 모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예, 이렇게 답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제 워낙 여러 번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박훈규 PD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미 뭔가 짜여진 답변을 준비된 답변을 다다다닥 쏟아내는 것 같았다. 네.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았는데 예.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시선을 좀 맞춰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라고 하는데 예. 혹시 나를 아느냐라고 예. 이제 먼저 물어보면서 제 소개를 했고요. 정유라한테 예, 안 돼요? 아니요. 모른다고 했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바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한 12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잠깐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네. 눈높이 맞춘 거죠. 네네. 그냥 바로 마이크 들이대신 거군요. 카메라랑.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 음성 녹음을 제가 수차례 밑에다 깔고 네, 적으면서 녹음을 동시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이 간 후배 PD가 뒤에서 예. 그 모습들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을 한 거죠. 휴대폰으로 찍은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길바닥 저널리스트가 유일하게 정유라를 만난 유일한 영상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이 박훈규 독립 PD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독일로 날아가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박 PD가 독일에 있을 때 인터뷰를 했죠. 네. 전화 인터뷰를. 왜 독일 가셨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정유라라는 사람을 미치도록 잡고 싶다. 꼭 만나서 미치도록 인터뷰하고 싶다. 묻고 싶다. 이렇게 답하셨잖아요. 네. 근데 덴마크에서 잡혔다는 소식 듣고 바로 덴마크 가서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던 그녀를 만나서 네. 묻고 싶은 걸 물었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짜릿했어요. 짜릿. 예, 워낙에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에 예. 좀 집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예. 이제 법정 안에는 이제 카메라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기자들은 시도를 못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TV조선만이 이제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것을 나간 거는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첫 공개는 박훈규 PD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무작정 들이댄 게 성공한 거네요.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나중에 그럼 그 법원 같은 데서 항의는 안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서는 그 어떤 항의라든가 그런 거를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네. 예. 혹은 거기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도 박훈규 PD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알 권리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뭔가 정유라의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간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찍은 영상을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의 그날 아침 처음으로 영상을 저희가